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두 분이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자. 예. 맞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자세히 좀 여쭤볼 계획인데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또 검찰의 사실상의 3차 수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잠시 후 좀 여쭤보도록 하고 두 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풀기 토크로 오늘은 이풀기 토크가 아니라 AS 토크로 정두원 전 의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 청와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나와서 네. 상가 도와줬다고 했고 조혜진 전 의원이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가서 대책회의에 같이 하고 있던데요. 네. 조혜진 어제 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조화 보냈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때 부속실 직원이 이제 가서 같이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 때문에 갔던 걸 거고요. MB 지시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화 여부는 이제 하여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제 MB 측에서 대응팀에서 법적 검토를 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이제 이동관 전 조화 안 보냈다는 예.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네,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런데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뉴스네. 이제 김정배 못 보게 생겼는데요. 그럼 여기서 자 그럼 기회를 드릴게요. 정정하실래요, 말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두원 선배님이 조문 갔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을 거고. 아니 그때 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네.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도 비서로 있는 김윤경이란 아주 네. 오래 일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윤경 씨 기억에 의하면 조화를 보낸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그럼 하고 있고요. 빨리 좀 정정하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김희중 비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통화가 안 돼서. 네. 하여간 뭐 거기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연 말단적인 거고 줄기는 지금 바꿀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제기했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가 아니라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냐 아니냐. 그럼 협조를 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줄기가 되는 거니까 이 줄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수정 뭐 정정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고소당해도 저 몰라요. 네. 면회 오세요. 다른 거 가지고 무슨 고소한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제 멘토를 만났는데 거기서 뭐 돈을 받았고 뭐 그런 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대책회의하는 참모들이 얘기를 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참모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지금 대책회의하는 사람들이요. 이 직설 토크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게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정두원 전 의원께서 고정 출연하시는 MBN의 판도라에서 그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MBN에서 또 관련 기사 하나를 실었는데 제가 바로 봤습니다. 그 멘토라는 분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었고 그냥 그건 지멋대로 쓴 거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MBN에서 의원님이 고정 출연하는 MBN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냥 예스노로만 대답해 주셔도 돼요. MBN의 보도는 오보입니까? 팩트입니다. 너무 야박하게 나오신다. 저도 인간적인 정리가 있고 또 그렇죠 그분들하고. 그래요? 예. 제가 김종배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사람으로 그러면 잠깐 몰려서 알겠습니다. 되겠어요? 정태근 전 의원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멘토라고 하고요. 네. 그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차에 실려 있었던 건 맞고. 그렇죠. 그 얘기 다 했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회관에 와 보니까 의원회관. 이 수행비서가 운전하시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봤더니만은 한 두 다발이 있었어요. 두 다발. 두 다발. 통화해가지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두 다발이 20만 원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의원님? 200만 원도 아니겠죠? 그때가 5만 원짜리가 안 나왔을 때니까요. 네. 뭐 2천만 원이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준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회유용?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면 들으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용이겠죠. 그래요? 회유용? 그냥 조용히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살아라?
예, 그런 뜻으로?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네.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그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 어느 정부가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그 대선이 끝나면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았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네. 예를 들면 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그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정권 출범하기 직전에 55인 파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상득 그 그러니까 의원의 소장파 출마 불출마를 이제 그렇죠. 그 촉구했던 그러니까 뭐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 친이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55명이 그 당시에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이상득 의장한테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돈을 좀 써놔야 네. 얘들이 말도 잘 듣고 앞장서서 정권도 옹호하고 그랬는데 네. 안 쓰니까 안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줘서 말 안 듣고 반발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의심이 많냐면 잘 속이는 사람이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이제 조용했기 때문에 네. 저 친구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주는 거죠. 아, 최수종 방통위원이 많이 받았군요. 지금 최수중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MBN 보도를 기초로 지금 계속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돈이 얘기할 많이 수- 받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대화가 참 제가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안 받으면 나하고 정리를 끊자는 거냐라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되돌려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준 다음에 예, 예. 화내면서 전화가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태근이는 앞으로 이제 그 정권에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모질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부 조금 애교로 쓰고 돌려주라고 그래야지 얼마? 저쪽에서 이제 이거 양심을 품지 않는 그런 근데 왜 최수종 방통위원장이 왜 나서요, 근데? 방송통신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이라고 안 했다. 그 아까 저는 이제 이제 뭐 당선 축하금 그 이제 그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뭘 실었다 해서 이제 그걸 실으니까 이게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아 그럼 당선 축하금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뭐 나눠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으시기로는 그게 그 돈의 출처가 당선 축하금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당선 얘기죠. 축하금 성격은 아니고 네. 이미 저희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 조선일보가 몰래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 정돈 선배하고 이 이상득 부의장하고 세게 붙었어요. 네. 세게 붙어가지고 예. 이제 그 이상득 부의장 그리고 박영준 라인하고는 갈 때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뭔가 역할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이 이제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름철 지나가면서. 그러고 이제 뭐 녹색 성장 얘기 나오고 뭐 이제 국정기조 전환한다고 할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좀 당신들도 좀 잘 하라라는 무언의 뜻으로 네. 뭐 그냥 대화야 일상적인 대화를 했지요. 네.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근데 네. 그런 뜻으로 이제 보냈는데 돌려보낸 거죠. 근데 돈 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그러니까 토크 전에 약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의원님이 책을 펴내셨잖아요. 네. 책 제목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 언론에 또 연재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목은 정두원 참여록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걸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여기에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획연재 정두원 참여록 10번째 편에 이명박 캠프에서 이상득의 핵심적인 돈 문제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의원님? 네. 실무는 김백준, 조달은 이상득이었고 네. 나중에는 천신일, 최시중도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네. 의원님 본인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 대선 자금 조달 책이었기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그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최수중 얘기죠. 씨가 네. 지난번에 자기 구속됐을 때 네. 구속되기 전에 네. 자기 입으로
그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으면 이상득은 계속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 후보의 형 이상득을 보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네. 대선 후보들의 그 선거 자금이 문제가 됐었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네. 양쪽 캠프의 대선 자금까지 털었고 근데 그 이후에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이 공개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기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이상득 부의장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상득 부의장이 이제 사법 처리된 거고 저는 소개해 줬다 해서 공범으로 된 건데 네. 그때 이상득 부의장의 재판을 보면은 이상득 부의장이 돈을 받는 거를 시인하는 그 저 진술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서 그렇지 네. 대선 자금을 어떻게 받았고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급적 대기업으로부터는 안 받고 중견기업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재판에서. 네. 근데 그 재판 기록을 안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네. 검찰에서는 네. 그 자금의 출처까지만 조사했지 출구를 입구까지만 조사했지 출구 조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 같은 경우도 저축은행 하나만 지금 수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대선 자금 맞아요. 전반에 네. 대한 수사까지 확대를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어요. 덮은 거잖아. 검찰이.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딱 검찰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 뭐 야당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언론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통제도 확실하게 했고 야당에서 그랬던 것은 야당은 검찰을 되게 무서워해요. 뭐 잘못한 게 많은지. 그 그래가지고 당시 야당이라면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니까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 게 이명박 정부가 엄청 셌군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후반기인데 어쨌든 후반기인가? 후반기. 가장 문제는 네. 지금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은 자기의 이 승진 네. 문제를 사실상 청와대에서 결정한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기류냐라는 것에 제일 관심을 갖는 거고 예. 요번에 사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도 잘못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아무튼 거죠. 그때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는 MB 청와대의 심기를 헤아리면서 대선 자금 수사를 대충 털고 가버려, 그러니까 묻고 가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아무튼 근데 아예 안 했죠 대선 자금 수사.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었죠. 이상득 전 의원은 그 저축은행 사태로 그러니까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는 가급적 받고 중견기업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어디 썼냐는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재판에서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최수영 전혀 씨는 이미 그 구속되기 전에 예. 대선 자금을 썼다고 얘기를 해버렸다니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자, 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대기업한테 안 받는 거 확실히 맞아요? 그건 글쎄. 이상득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침을 이제 저 재판 중에서 진술을 하고 예.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선 당선 축하금 얘기 나올 때 그때야 뭐 대기업에서 받았는지 중소기업에서 받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지금 출구 조사는 전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다발. 두 다발에 그러면 이게 출구 조사를 했으면 혹시 거기에 그 포함된 돈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간이 너무 기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떠요? 뭐 총선이 있었고 예. 촛불이 그게 한 여름 때쯤 여름 말 끝날 무렵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걸 대선 자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건 야, 제가 그러면 그게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는 모르겠고 대선 자금도 모으고 기업들한테 당선 축하금도 받고 완전히 구태가 부활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이제 중거 틀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멘토예요. MB. 그러니까 MB 생각도 거기에 정치를 모르시거든요. 이분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또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뭐 한 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구태 이런 거 둘째치고 이게 다 묻히고 하나도 지금 사법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수사도 안 된 거고. 근데 지금은 이미 끝났죠. 아니,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긴 공소시효가 다 하더라고. 끝난 상황이어서 예. 검찰에서 처벌을 못 하는데 그걸 수사를 할 수가 있나요? 이야 참
그렇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두원 참회록 요번에는 그 7편에 나오는 건데요. 네. 제목이 승부의 도곡동 땅 사건.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박근혜 캠프 이게 이제 2007년 대선 경선 때 국면에서 이야기인데 박근혜 캠프의 서청원 의원이 김만재 전 포철 회장 이명박 후보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개발이 도곡동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네. 공방이 시작되는 이제 스토리가 네. 쭉 나오는데 네. 의원님 일단 좀 말씀하시죠. 어떤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내가남매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이해훈, 유승민 의원이 이제 네가티브에 선봉했었기 때문에 내가남매라는데 별명이 내가남매. 네, 내가남매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언론에다 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그 당시 이재 의원이 덜커덕 그걸 이제 저걸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 이해훈 의원하고 유승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MB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상하게 국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이상득 의원이 극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발을 철회해야 된다. 네. 취소해야 된다. 왜?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뭔가 구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에 굉장히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상득 의원이 그냥 하여간 강압적으로 그걸 철회를 시켰는데 그래갖고 이제 거의 이제 검찰에 그 변호인이 막 올라가는 계단에서 취하사 들고 검찰 가서 네, 계단 올라가서 제가 MB한테 광주에 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지겠습니다. 이거 절대 철회하면 우리 집니다. 그래가지고 MB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을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진행을 시켰었죠. 여기서 이제 리얼하게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네. 이상득과 이재호가 얼마나 서로 열을 냈던지 집기가 부서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네.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호한테 이상득은 너 왜 고발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네. 제가 그 뜯어 말리느라고 제 옷도 막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네. 여기서 정태근 의원님도 등장합니다. 두 분이 같이 뜯어말렸잖아요.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의장이 사실은 이 캠프의 핵심들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원로들만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를 다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때 후보가 계셨었고 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원로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박기태 전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모인 자리에서 쭉 이제 보니까 최시중 쭉 있는데 이상득 부의장이 이거 처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얘기하니까. MB는 뭐 당연히 이제 말 못하고 있을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럼 철회를 하면 우리가 시인한 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의 기술 내용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요. 기술이 있습니다. 예. 평소 매우 합리적이었던 이상득이라면 고소 취하를 반대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고소 취하를 하라고 막 직기까지 부서지면서 싸웠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왜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기사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이상득 의원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처리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본인하고 관계라고 도곡동 땅하고 이상득 의원하고 관계가 있다. 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장하니까. 제가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지막 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왜냐하면 말은 두서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책 제목을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 광고도 좀 해야 많이 되니까.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대목, 그러니까 말은 두서없이 진행되지만 글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글에는 문장 말고 행간도 있다. 네.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이상득은 이 국면에서 왜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후보이자 동생에게 불리한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라고 써놓고 바로 다음 문장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일주일 앞둔 2007년 8월 13일 이상은 씨가 자신의 명으로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중간 수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순서로 적어놨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예. 예, 이 제3의 인물과 이상득 전 의원. 제가 글로 쓴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 그러면
일부 지분을 가졌던 겁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상득이었던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사가 들어가면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네. 수사가 들어가면 그 당시에 도곡동 땅 저희들이 그게 150억에 매입했다가 네. 263억에 매각한 땅이잖아요. 그 중에서 190억이 BBK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돈이 남잖아요. 이 모든 게 도곡동 땅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73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조사하면 그것도 또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저런 우려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득 의원이 당시 동생 MB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그 철벽방을 하고 나섰던 거잖아요. 또 이제 연관된 일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대통령 나서 제가 한상열 당시 국세청장한테 네. 그 당시 도곡동 파일 내놔라. 니네들 그 순 엉터리로 만든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쪼르르 이제 이상 SD한테 가서 그걸 일렀나 봐요. 뭐라고 이제 모함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SD는 또 그거를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동생이 불러다가 제가 1시간 동안 야단을 맞았다니까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 근데 사실 저는 보고를 하고 이런 자료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한 건데 아, 이건 뭐 1시간 동안 한 말 또 하면서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상황. 대통령 당선자. 아, 예. 예. 대통령 당선자한테 1시간 동안 야단 맞았다는 것은 그건 거의 그냥 처형당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예민하게 받아야 된다. 영리를 건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놈의 땅이 뭐가 불안한 건지 복잡한 건지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확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모두 관련돼 있는 땅이다. 예스. 저는 이제 그거를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아니, 얘기를 아무튼. 하면 저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의구심이 든다. 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때 저희가 그걸 반대했던 건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잠시 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죽기 전에야 말할 수 있는 경천동지열 3가지 일. 그죠? 네. 대선 당락까지 바꿀 수 있는 3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건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또 있습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럼 특별 직서를 계속 연중 계속 가야 돼요. 정태근 의원도 몰라요. 아, 정태근 의원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아, 그래도 에이,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실마리가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저도 개인적으로 2012년에 계속 추적을 한 적이 있었고 요번에 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 그 회고록을 연재를 하실 때도 이게 이제 그 있어갖고 그때도 읽은 적이 있고 요번에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너서클을 언급을 하세요. 사찰 컨트롤 타워 언급을 합니다. 사찰은 MB와 이 권력을 배경 삼아 이루어졌다. 이런 기술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이너서클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근거?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게 박모라는 친구가 이제 그거를 하다가 박영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고 그때 기획조정비서관 그걸 이어받아서 한 친구가 이제 노동비서관이 또 그 일을 해요.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 네, 거기가 이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면서 이제 그런 사찰 맞습니다. 일을 하는데 네. 그 이영호라는 친구가 한번 청와대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비서관실에 가가지고 뭐 그때 하여간 예. 보도도 크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는데 MB한테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과보호를 한 거죠. 네. 그래도 그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민간인 네네. 사찰이. 근데 그렇죠. 이 민간인 사찰이 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10배라 그랬는데 저는 강도로 치면 100배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MB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 사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지 뭐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 이제 국정원 네.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네. 검찰 그리고 이제 국세청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사찰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관련된 기업들 세무조사하고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의 사유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니 그 정태근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데 사찰의 피해자이시고 너무나 심하게 당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사찰 대상 중에서 가장 심하게 악랄하게 사찰했던 경우라고. 예. 잠깐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 그럼 의원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 가서 하지 말라고 약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그 민병두 의원이 엊그저께 뭐 국정원 얘기. 공장명 포청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나 저는 사실은 이제 일상적인 사찰 대상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정두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찰하는 사람을 신원을 확인하기조차도 했고 일찌감치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걸렸죠. 제가 제 처가 이제 한 회사에 이제 그 당시에는 부사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예. 지분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뭐 지금은 대표이사로 있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제 회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자기들 식으로 항상 차명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인을 내세우고 실소유주는 정태근 의원 이렇게 본 거군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그 회사 사찰하고 제 주변 사찰하고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구속됐다가 그 풀려나고 결국은 네. 무죄 판결 받고 그래서 그 회사가 2번이나 세무조사를 받고 네. 나중에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그 사찰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하시는 분 4사람한테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근 때문에 사찰 받은 거 맞냐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심지어 있었냐면은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한테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 국정원 애들이 뭘 몰라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그때 시인을 했다니까요. 의원님이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검찰 이제 조사를 받고 구속을 시켰는데도 이제 결국 그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또 들어갔는데 세무조사해도 안 나오니까 세무조사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뭐 푼지박산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하도 보다 못해 국세청장을 만나러 갔어요. 국세청장한테 가서 세무사찰 하지 마라 얘기하면 또 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작은 중소기업 작은 회사인데 거기에 무려 20명이나 되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방 후에 이렇게 작은 회사에 20명이나 되는 그 세무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몇 달을 연장하면서 한 예가 있으면 나한테 내놔라. 거기 앉아 있었어요. 네. 4시부터. 그때 이제 자기 일 보면서 들락거리면서 들어가시지 뭐 하는데 난 그 답 들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다 그랬거든요. 연자롱성에 들어갔고. 예. 그랬더니 7시 반인가 되더니 실은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네. 그런 짓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웃으면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 저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듣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민간인 불법 사찰 김종익 씨 사찰 사실이 이제 터지면서 큰 문제가 됐고 2달 후인 8월 31일에 한나라당 의원 연천에서 정태근 의원께서 그 자리에 이상득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날짜까지 다시요. 이상득 의원은 알고 있었다라고 직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한 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때 한나라 연찬회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거 그러니까 보도도 됐던 거예요. 네. 저희가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한 적이 자리에 있었어요. SD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기기 전에 청와대에서부터 이제 사찰을 시작했는데 네. 그 초창기에 저를 하다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 파견 직원이었죠. 예, 청와대. 국정원 파견 이모 씨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상득 실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네. 정말 이런 짓 하는데 나 못 참겠다. 정말 이상득 의원 방에 가서 난 농성을 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이춘식 의원이 중재를 나서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정태근 의원, 이춘식 의원, 나 이상득 넷이서 이제 메리어트 일식당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이상득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춘식 의원이 딱 나서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건 뭐냐면 그 직원도 어차피
위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그 직원을 네. 자르면 그 집안이 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니 네. 국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이춘식 의원이 그럼 내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네. 그렇게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좌관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 당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해야 되거든요. 인사를 네. 하니까. 네. 김백준 총무비서관한테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조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상득 의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상득 의원이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딴청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같이 화를 내고 정말 이제 이러면 나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했더니 한참 있다 정정길 비서실장한테 이제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정길 비서실장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거를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장이 안 받는다 그런다. 그 직원을. 그래서 왜 국정원장이 안 받는다 그럽니까? 그 당시엔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이 친구가 자기도 사찰을 했다고 이런 친구를 잘라야지 어떻게 받냐고. 잠깐만. 청와대 파견 나간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을 사찰했다고. 김성호 국정원장을 사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거 자르면 되지 국정원장이 그걸 자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실세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들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센 이유는 뭐가 그 배경이 뭐겠어요?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정두원 그 의원께서 이 SD 이상득 전 의원의 양아들을 여러 장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양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장남이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기억은 안 나는데 모르겠어요. 자료를 그 봐야 페북인 거 트윗에 올리셨었어요. 네.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 9월 추석에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인규 진경락 두 사람 가족에게 금일봉을 보냅니다. 명절에 이제 네. 고기나 사 먹으라고. 그렇죠. 이게 그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임태희 그 당시 실장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내가 노동부 장관 출신인데 두 사람 모두 노동부 출신이어서 그냥 그렇게 준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임태희 실장이 그 돈, 그러니까 사찰의 불법 사찰의 그 당사자들 구속돼 있는 당사자한테 돈을 주는데 SD와 인연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찬회 때 이제 그 문제를 전면화시킨 이유가 뭐였냐면 네. 제가 사실은 8월 초에 이제 해외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정비서관한테 국정원에서 사찰하고 이런 거 다 확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민간인 사찰이 불거지고 뭐 남경필 사찰도 불거지고 이래서 예. 제가 이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민정비서관한테 대통령한테 분명히 전해라. 장다사로 비서관 말씀하신 아니, 겁니다. 그때 민정비서관이 만약에 장다사 비서관 전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갔다 와서 보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무마하고 하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참다가 이제 의원 연찬회들을 전면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 SD와 임태희 당시 실장 간의 관계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턱해야 되는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조만간 검찰에 소환된다는 보도가 또 오늘 나왔던데요. 그 역할을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그 추정을 알고 계십니까? 권재진 수석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그럴 분도 아닌 것 같고 허세였다. 비선 실세는 실세들이 아니었고. 비선 실세들이 한 거죠. 그렇게 정태근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뭐 이런 정도 역할 하셨겠죠. 이제 그 공직률을 지정하실 문제가 터지니까 네. 그걸 어떻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하고 뭐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게 김진모 당시 민정위 비서관이 국정원 가서 5천만 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윗선이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윗선이 누군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권재진 당시 수석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비선 실세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그렇게 보시는 아니 우리가 이제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요? 뭐 증거는 없죠. 그래요? 예. 이것도 지금 그러면 또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지금 포인트가 지금 나온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검찰이 이제 조만간 부른다고 하니까 수사를 해보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계속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1차 수사가 2010년에 있었고 2차 수사가 2012년에 있었는데도 사실 몸통은 못 밝혔었잖아요. 안 밝혔고.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네. 호텔방에 불러다가 30분 조사하고 최종석 행정관. 예, 컴퓨터는 뭐 다 디가우징 시킨 다음에 이제 가서 뭐 압수수색한다고 가고. 그러니까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언론에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야당에서도 비판도 안 했어요. 언론에서 일부 비판을 했죠. 했나요? 예를 들면 뭐 한겨레 같은 데서 이제 한겨레 정도나 세게 문제 제기를 했죠. 네. 제기를 했고 아마 이제 그 비선 실세라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국정원에 사실은 권재진 씨보다는 비선 실세들이 김주성이나 훨씬 가깝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모경만 기주실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시에서 국장까지 하다가요. 아니 MB 비서실장을 했죠. 비서실장도 서울시장 하고. 비서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게 국장급이거든요. 하고 그 원세훈 행안부 장관 시절에 행안부로 갔다가 그러고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그러면 왔죠. 권재진 민정수석은 별로 안 친했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고. 물론이죠. 별로 알 수가 없는 그럼 관계. 비선 실세하고는 아주 잘 아는 사이고. 그럼요. 서울시 때부터 다 아는 사이죠. 그래서 비선 실세 권재진이 아니라 비선 실세의 가능성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득 전 의원한테 국정원 특활비 1억 그러니까 억대가 건네졌다는 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원세훈 낙마를 막기 위해서 구명 로비차 그 돈 건네졌다는 게 지금 보도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드렸더니 박지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을 하시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정원 기조시장 과거 정권 때 네. 이제 청와대 돈줄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 MB 때 아니 노무현 DD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것 같고 네. 그 기조시장 때문에 이제 원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SD가. 왜냐하면 자기 부하였던 김주성을 기조시장을 이제 박아놨는데 썼는데 네. 원세훈 원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은 불편한 겁니다. 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꾸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알력이 좀 생겼겠죠. 예? 네. 안 쓰니까 안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시대적인 생각이죠. 아니 그러니까 돈 안 줘서 말 안 듣고 반발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의심이 많냐면 잘 속이는 사람이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이제 조용했기 때문에 네. 저 친구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주는 거죠. 아, 최수중 방통위원이 많이 받았군요. 지금 최수중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MBN 보도를 기초로 지금 계속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돈이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대화가 참 제가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안 받으면 나하고 정리를 끊자는 거냐라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되돌려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준 다음에 예, 예. 화림에서 전화가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태근이는 앞으로 이제 그 정권에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모질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부 조금 애교로 쓰고 돌려주라고 그래야지 저쪽에서 이제 이거 양심을 품지 않는 그런. 근데 왜 최수중 방통위원장이 왜 나서요, 근데? 방송통신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이라고 안 했다. 아까 저는 이제 뭐 당선 축하금 그 이제 그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뭘 실었다 해서 이제 그걸 실으니까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아, 그럼 당선 축하금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뭐 나눠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으시기로는 그게 그 돈의 출처가 당선 축하금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당선 얘기죠. 축하금 성격은 아니고 네. 이미 저희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 조선일보가 몰래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 정돈 선배하고 이 이상득 부의장하고 세게 붙었어요. 네. 세게 붙어가지고 예. 이제 그 이상득 부의장 그리고 박영준 라인하고는 갈 때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뭔가 역할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이 이제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름철 지나가면서. 그러고 이제 뭐 녹색 성장 얘기 나오고 뭐 이제 국정기조 전환한다고 할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좀
당신들도 좀 잘 하라라는 네. 무언의 뜻으로 네. 뭐 그냥 대화야 일상적인 대화를 했지요. 네.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근데 네. 그런 뜻으로 이제 보냈는데 돌려보낸 거죠. 근데 돈 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그러니까 토크 전에 약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의원님이 책을 펴내셨잖아요. 네. 책 제목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 언론에 또 연재를 하셔가지고 그때 연재 제목은 정두원 참여록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걸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여기에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획연재 정두원 참여록 10번째 편에 이명박 캠프에서 이상득의 핵심적인 돈 문제요.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의원님? 네. 실무는 김백준, 조달은 이상득이었고 네. 나중에는 천신일, 최시중도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네. 의원님 본인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 대선 자금 조달 책이었기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그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최수중 얘기죠. 씨가 네. 지난번에 자기 구속됐을 때 네. 구속되기 전에 네. 자기 입으로 그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으면 이상득은 계속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 후보의 형 이상득을 보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네. 대선 후보들의 그 선거 자금이 문제가 됐었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네. 양쪽 캠프의 대선 자금까지 털었고 근데 그 이후에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이 공개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이상득 부의장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상득 부의장이 이제 사법 처리된 거고 저는 소개해 줬다 해서 공범으로 된 건데 네. 그때 이상득 부의장의 재판을 보면은 이상득 부의장이 돈을 받는 거를 시인하는 저 진술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서 그렇지 네. 대선 자금을 어떻게 받았고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급적 대기업으로부터는 안 받고 중견기업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재판에서. 네. 근데 그 재판 기록을 안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네. 검찰에서는 네. 그 자금의 출처까지만 조사했지 출구를 입구까지만 조사했지 출구 조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 같은 경우도 저축은행 하나만 지금 수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대선 자금 맞아요. 전반에 네. 대한 수사까지 확대를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어요. 덮은 거잖아. 검찰이.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딱 검찰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요. 뭐 야당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언론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통제도 확실하게 했고 야당에서 그랬던 것은 야당은 검찰을 되게 무서워해요. 뭐 잘못한 게 많은지. 그 그래가지고 당시 야당이라면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니까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 게 이명박 정부가 엄청 셌군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후반기인데 어쨌든 후반기인가? 후반기 가장 문제는 네. 지금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은 자기의 이 승진 네. 문제를 사실상 청와대에서 결정한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기류냐라는 것에 제일 관심을 갖는 거고 예. 요번에 사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도 잘못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사찰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관련된 기업들 세무조사하고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의 사유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니 그 정태근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데 사찰의 피해자이시고 너무나 심하게 당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사찰 대상 중에서 가장 심하게 악랄하게 사찰했던 경우라고. 예. 잠깐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 그럼 의원님이 좀 말씀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 가서 하지 말라고 약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그 민명두 의원이 엊그저께 뭐 그 공장명 포청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나 저는 사실은 이제 일상적인 사찰 대상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정두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찰하는 사람을 신원을 확인하기조차도 했고 일찌감치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걸렸죠. 제가 그 제 처가 이제 한 회사에 이제 그 당시에는 부사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예. 지분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뭐 지금은 대표이사로 있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제 회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자기들 식으로 항상 차명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인을 내세우고 실소유주는 정태근 의원 이렇게 본 거군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그 회사 사찰하고 제 주변 사찰하고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구속됐다가 그 풀려나고 결국은 무죄 판결 받고 그래서 그 회사가 2번이나 세무조사를 받고 네. 나중에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그 사찰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하시는 분 4사람한테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근 때문에 사찰 받은 거 맞냐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심지어 있었냐면은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한테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 국정원 애들이 뭘 몰라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그때 시인을 했다니까요. 의원님이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검찰 이제 조사를 받고 구속을 시켰는데도 이제 결국 그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또 들어갔는데 세무조사에도 안 나오니까 세무조사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뭐 푼지박산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하도 보다 못해 국세청장을 만나러 갔어요. 국세청장한테 가서 세무사찰 하지 마라 얘기하면 또 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작은 중소기업 작은 회사인데 거기에 무려 20명이나 되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방 후에 이렇게 작은 회사에 20명이나 되는 그 세무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몇 달을 연장하면서 한 예가 있으면 나한테 내놔라. 거기 앉아 있었어요. 네. 4시부터. 그때 이제 자기 일 보면서 들락거리면서 들어가시지 뭐 하는데 난 그 답 들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다 그랬거든요. 연좌농성에 들어가고. 네. 그랬더니 7시 반인가 되더니 실은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네. 그런 짓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웃으면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 저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듣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민간인 불법 사찰 김종익 씨 사찰 사실이 이제 터지면서 큰 문제가 됐고 2달 후인 8월 31일에 한나라당 의원연천회에서 정태근 의원께서 그 자리에 이상득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이상득 의원은 알고 있었다라고 직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한 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때 한나라 연찬회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거 그러니까 보도도 됐던 거예요. 네. 저희가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자리에 SD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기기 전에 청와대에서부터 이제 사찰을 시작했는데 네. 그 초창기에 저를 하다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 파견 직원이었죠. 청와대. 네, 국정원 파견 이모 씨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상득 실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네. 정말 이런 짓 하는데 나 못 참겠다. 정말 이상득 의원 방에 가서 난 농성을 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이춘식 의원이 중재를 나서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정태근 의원, 이춘식 의원, 나 이상득 넷이서 이제 메리어트 일식당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이상득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춘식 의원이 딱 나서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 뭐냐면 그 직원도 어차피 위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그 직원을 네. 자르면 그 집안이 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니 네. 국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이춘식 의원이 그럼 내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네. 그렇게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좌관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 당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해야 되거든요. 인사를 네. 하니까. 네. 김백준 총무비서관한테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조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상득 의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상득 의원이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딴청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같이 화를 내고 정말 이제 이러면 나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했더니 한참 있다 정정길 비서실장한테 이제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정길 비서실장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거를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장이 안 받는다 그런다. 그 직원을. 그래서 왜 국정원장이 안 받는답니까? 그 당시엔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이 친구가 자기도 사찰을 했다고 이런 친구를 잘라야지 어떻게 받냐고. 잠깐만. 청와대 파견 나간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을 사찰했다고. 김성호 국정원장을 사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거 자르면 되지 국정원장이 그걸 자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실세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들이 센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아무튼 거죠. 그때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는 MB 청와대의 심기를 헤아리면서 대선 자금 수사를 대충 털고 가버렸, 그러니까 묻고 가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아무튼 근데 안 했죠. 대선 자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었죠. 이상득 전 의원은 그 저축은행 사태로 그러니까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가급적 받고 중견기업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어디 썼냐는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재판에서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전혀 이미 그 구속되기 전에 예. 대선 자금을 썼다고 얘기를 해버렸다니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대기업한테 안 받는 거 확실히 맞아요? 그건 글쎄. 이상득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침을 이제 저 재판 중에서 진술을 하고 예.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선 당선 축하금 얘기 나올 때 그때야 뭐 대기업에서 받았는지 중소기업에서 받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지금 출구 조사는 전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다발이 그러면 이게 출구 조사를 했으면 혹시 거기에 그 포함된 돈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간이 너무 기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떠요? 뭐 총선이 있었고 예. 촛불이 그게 한 여름 때쯤 여름 말 끝날 무렵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걸 대선 자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건 야, 그러면 그게 어떤 명목으로 인지는 모르겠고. 대선 자금도 모으고 기업들한테 당선 축하금도 받고 완전히 구태가 부활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이제 중고 틀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멘토예요. MB. 그러니까 MB 생각도 거기에 정치를 모르시거든요. 이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또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뭐 한 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구태 이런 거 둘째치고 이게 다 묻히고 하나도 지금 사법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수사도 안 된 거고. 근데 지금은 이미 끝났죠.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긴 공소시효가 다 하더라도. 끝난 상황이어서 예. 검찰에서 처벌을 못 하는데 그걸 수사를 할 수가 있나요? 이야, 참 그렇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두원 참회록 요번에는 그 7편에 나오는 건데요. 네. 제목이 승부의 도곡동 땅 사건.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박근혜 캠프 이게 이제 2007년 대선 경선 때 국면에서 이야기인데 박근혜 캠프의 서청원 의원이 김만재 전 포철 회장 이명박 후보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개발이 도곡동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네. 공방이 시작되는 이제 스토리가 네. 쭉 나오는데 네. 의원님 일단 좀 말씀하시죠. 어떤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내가 남매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이해훈, 유승민 의원이 이제 네가티브에 선봉했었기 때문에 내가 남매라는데 별명이 내가 남매. 내가 남매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언론에다 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그 당시 이재호 의원이 덜커덕 그걸 이제 저걸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 이해훈 의원하고 유승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MB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상하게 국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이상득 의원이 극구 철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발을 철회해야 된다. 네. 취소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구린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에 굉장히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상득 의원이 그냥 하여간 강압적으로 그걸 철회를 시켰는데 그래갖고 이제 거의 이제 검찰에 그 변호인이 막 올라가는 계단에서 취하사 들고 검찰 가서. 네, 계단 올라가서 제가 MB한테 광주에 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절대 철회하면 우리 집니다. 그래가지고 MB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을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진행을 시켰었죠. 여기서 이제 리얼하게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네. 이상득과 이재호가 얼마나 서로 열을 냈던지 집기가 부서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네.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재호한테 방법을 만들죠. 이상득은 너 왜 고발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네. 제가 그 뜯어 말리느라고 제 옷도 막 뭐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네. 여기서 정태근 의원님도 등장합니다. 두 분이 같이 그 뜯어말렸잖아요.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의장이
사실은 이 캠프의 핵심들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원로들만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를 다 이제 못 들어게 만들고. 그때 이 후보가 계셨었고 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원로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박기태 전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모인 자리에서 쭉 이제 보니까 최시중 쭉 있는데 이상득 부의장이 이거 처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얘기하니까 MB는 뭐 당연히 이제 말 못하고 있을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럼 철회를 하면 우리가 시인한 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의 기술 내용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요. 기술이 있습니다. 평소 매우 합리적이었던 이상득이라면 고소 취하를 반대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고소 취하를 하라고 막 직기까지 부서지면서 싸웠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왜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기사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이상득 의원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처리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본인하고 관계라고 도곡동 땅하고 이상득 의원하고 관계가 있다. 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장하니까. 제가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지막 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왜냐하면 말은 두석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책 제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광고도 좀 해야 많이 되니까.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대목, 그러니까 말은 두석 없이 진행되지만 글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글에는 문장 말고 행간도 있다. 네.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이상득은 이 국면에서 왜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후보이자 동생에게 불리한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라고 써놓고 바로 다음 문장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일주일 앞둔 2007년 8월 13일 이상은 씨가 자신의 명으로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중간 수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순서로 적어놨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예. 예, 이 제3의 인물과 이상득 전 의원. 제가 글로 쓴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 그러면 일부 지분을 가졌던 겁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상득이었던 거죠.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사가 들어가면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네. 수사가 들어가면 그 당시에 도곡동 땅 저희들이 그게 150억에 매입했다가 네. 263억에 매각한 땅이잖아요. 그중에서 190억이 BBK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돈이 남잖아요. 이 모든 게 도곡동 땅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73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조사하면 그것도 또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저런 우려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득 의원이 당시 동생 MB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그 철벽방을 하고 나섰던 거잖아요. 또 이제 연관된 일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대통령 나서 제가 한상열 당시 국세청장한테 네. 그 당시 도곡동 파일 내놔라. 니네들 그 순 엉터리로 만든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쪼르르 이제 이상 SD한테 가서 그걸 일렀나 봐요. 뭐라고 이제 모함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SD는 또 그거를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동생이 불러다가 제가 1시간 동안 야단을 맞았다니까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 근데 사실 저는 보고를 하고 이런 자료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한 건데 이건 뭐 1시간 동안 한 말 또 하면서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상황. 대통령 당선자. 예. 대통령 당선자한테 1시간 동안 야단 맞았다는 것은 그건 거의 그냥 처형당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영리를 건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놈의 땅이 뭐가 불안한 건지 복잡한 건지.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확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모두 관련되어 있는 땅이다. 예스. 저는 이제 그거를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아니, 얘기를 하면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의구심이 든다. 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때 저희가 그걸 반대했던 건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잠시 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죽기 전에야 말할 수 있는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 그죠? 대선 당락까지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건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또 있습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럼 특별 직서를 계속 연중 계속 가야 돼요. 정태근 의원도 몰라요. 아, 정태근 의원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아, 그래도 아이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실마리가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저도 개인적으로 2012년에 계속 추적을 한 적이 있었고 요번에 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 그 회고록을 연재를 하실 때도 이게 이제 그 있어갖고 그때도 읽은 적이 있고 요번에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너서클을 언급을 하세요. 사찰 컨트롤 타워 언급을 합니다. 사찰은 MB와 이 권력을 배경 삼아 이루어졌다. 이런 기술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이너서클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근거?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게 박모라는 친구가 이제 그거를 하다가 박영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고 그때 기획조정비서관 그걸 이어받아서 한 친구가 이제 노동비서관이 또 그 일을 해요.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 네, 거기가 이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면서 이제 그런 사찰 일을 하는데 네. 그 이영호라는 친구가 한번 청와대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비서관실에 가가지고 뭐 그때 하는 예 보도도 크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는데 MB한테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과보호를 한 거죠. 네. 그래도 그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민간인 네네. 사찰이. 근데 그렇죠. 이 민간인 사찰이 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10배라 그랬는데 저는 강도로 치면 100배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MB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 사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 이제 국정원 네.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네. 검찰 그리고 이제 국세청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에 대한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두 분이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자. 예. 맞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자세히 좀 여쭤볼 계획인데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또 검찰의 사실상의 3차 수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잠시 후 좀 여쭤보도록 하고 두 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풀기 토크로 오늘은 이풀기 토크가 아니라 AS 토크로 정두원 전 의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 청와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나와서 상가 도와줬다고 했고 조혜진 전 의원이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가서 대책회의에 같이 하고 있던데요. 네. 조혜진 어제 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조화 보냈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때 부속실 직원이 이제 가서 같이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 때문에 갔던 걸 거고요. MB 지시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화 여부는 이제 하여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제 MB 측에서 대응팀에서 법적 검토를 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이제 이동관 전 조화 안 보냈다는 예.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데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뉴스네. 이제 김정배 못 보게 생겼는데요. 그럼 여기서 자 그럼 기회를 드릴게요. 정정하실래요, 말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돈 선배님이 조문 갔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을 거고. 아니 그때 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네.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도 비서로 있는 김윤경이란 아주 네. 오래 일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윤경 씨 기억에 의하면 조화를 보낸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그럼 하고 있고요. 빨리 지금 정정하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김희중 비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통화가 안 돼서. 하여간 뭐 거기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연 말단적인 거고 줄기는 지금 바꿀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제기했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가 아니라 김의중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냐 아니냐. 그럼 협조를 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줄기가 되는 거니까 이 줄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수정 뭐 정정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고소당해도 저 몰라요. 면회오세요. 뭐 다른 거가 무슨 고소한 어떤 거요? 뭐 어제 저기 멘토를 만났는데 거기서 뭐 돈을 받았고 뭐 그런 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대책회의하는 참모들이 얘기를 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참모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지금 대책회의하는 사람들이요. 이 직설 토크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게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정두원 전 의원께서 고정 출연하시는 MBN의 판도라에서 그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MBN에서 또 관련 기사 하나를 실었는데 제가 바로 봤습니다. 그 멘토라는 분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었고 그냥 그건 지멋대로 쓴 거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MBN에서 의원님이 고정 출연하는 MBN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냥 예스노로만 대답해 주셔도 돼요. MBN의 보도는 오보입니까? 팩트? 입니다. 너무 야박하게 나오신다. 저도 인간적인 정리가 있고 또 그렇죠 그분들하고. 그래요? 예. 제가 김종배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사람으로 그러면 잠깐 몰려서 알겠습니다. 되겠어요? 정태근 전 의원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멘토라고 하고요. 네. 그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차에 실려 있었던 건 맞고. 그렇죠. 그 얘기 다 했잖아요 방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회관에 와 보니까 의원회관. 이 수행비서가 운전하시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봤더니만은 한 두 다발이 있었어요. 두 다발. 두 다발. 통화해가지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두 다발이 20만 원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의원님? 200만 원도 아니겠죠? 그때가 5만 원짜리가 안 나왔을 때니까요. 네. 뭐 2천만 원이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준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회유용.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면 들으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용이겠죠. 그래요. 회유용. 그냥 조용히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살아라. 그런 뜻.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그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느 정부가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대선이 끝나면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았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그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정권 출범하기 직전에 55인 파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상득 그러니까 의원의 불출마를 이제 그렇죠. 촉구했던 뭐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친이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55명이 그 당시에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이상득 의장한테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돈을 좀 써놔야 얘들이 말도 잘 듣고 앞장서서 정권도 옹호하고 그랬는데